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바로 예비 남편 회사 모임에 갔더니 남편에게 온갖 자비를 시키는 사장, 갑질하는 사장, 뺨한 대로 나락 보냈어요. 오늘의 사연은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로 통쾌한 사이다와 따뜻한 결말이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퇴근길 민수는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회사 회식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결혼 앞두고 인사겸으로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예비 남편의 부탁이라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코트를 입고 따뜻한 조명 아래 고깃집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서 사장 박상도의 거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불판 위 고기 냄새와 술향이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가 사장님, 제 여자친구 유나입니다 하며 인사하자 박상도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예비 신부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야무져 보이네. 그래도 결혼하면 조심해야지. 그의 말에 직원들이 억지로 웃었지만 유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눈치를 보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지만 불편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상도는 민수에게 물티슈 좀 갖고 와. 거기 빈잔 보이냐? 하며 명령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왜 이렇게 참기만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김지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 선배, 항상 저래요. 괜히 나섰다간 우리도 피해봐요. 유나는 그 말에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웃음소리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잔을 들었고 민수는 묵묵히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박상도는 다시 그녀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좋겠네. 이런 남편 두면 편하잖아. 그의 농담에 주변은 썰렁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잔을 들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괜히 말 섞지 말자.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식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불판 위에 고기 지글거리는 소리만 부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미소가 아닌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조용히 불붙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식 자리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상도가 민수야, 여기 술 좀 더 가져와. 하고 외치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술병을 챙겼습니다. 그의 표정엔 웃음이 없었고 눈가에는 지친 그림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김지영이 조심스레 따라 나왔습니다. 유나 씨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실 민수 선배, 여기서 좀 힘들어요. 조용한 목소리 속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다니요? 사장님이 저렇게까지 하는 게 항상 그래요? 김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식 때마다 저래요. 일 잘해도 실수 안 해도 그냥 부려요. 솔직히 다들 눈치 보느라 아무도 뭐라 못하죠. 그녀의 말에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왜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김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비도 많고 다른 데 옮길 여유가 없어요. 순간 유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가 늘 밝게 웃던 이유가 진심이 아닌 가면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항상 괜찮아라며 넘기던 말 뒤에는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었던 겁니다. 자리로 돌아온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상사의 옆에서 잔을 채우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술이 잔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박상도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봐, 술 따르면서 왜 손이 그렇게 느려? 이래서 네가 승진을 못하지.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지영이 살짝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참으세요. 저 사람은 자극하면 폭주해요. 유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손을 내렸지만 이미 마음속에 불길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유나의 분노처럼 진하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의 웃음을 끝내야겠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테이블 위엔 빈 병들이 쌓여갔습니다. 박상도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는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야, 민수, 너 같은 애가 이런 여자랑 결혼한다고? 복 터졌네, 복 터졌어. 주변 직원들은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손으로 잔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떨리며 술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봐, 술 제대로 못 따르냐? 박상도의 목소리가 커졌고 민수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상도는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예비 신부가 끼어들어? 여기가 집인 줄 알아? 그의 말투에는 술기운보다 더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박상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 민수. 여자 교육을 좀 시켜야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 망치잖아.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장님. 더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상도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내 입을 막아? 여기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는 잔을 들고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유나의 치마에 튀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재빨리 냅킨을 들어 닦으려 했지만 유나는 그를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박상도는 비틀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예민한 애 그 정도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겠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유나 씨, 지금은 참으세요.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공기조차 무겁게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상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 한 번의 결심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고기 타는 소리마저 멎은 듯했고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박상도는 비틀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들려는 거야? 유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자리 당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유나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박상도는 그 말을 듣자 콧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들이 제일 피곤해. 남친 앞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그 순간, 탁! 유나의 손바닥이 박상도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순간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습니다. 박상도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며 술잔이 테이블 위에서 구르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짓밟으며 얻은 자리는 오래가지 않아요. 박상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탁! 명함이 그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 조그만 종이 조각에 쏠렸습니다. 땡땡그룹 전략기획본부 전무 이유나.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전무, 땡땡그룹이면 우리 협력사 본사 아니야? 말도 안 돼. 직원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후회가 섞여 퍼졌습니다. 박상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전무님, 이건 오해가. 오해요? 유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 협력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어요. 그게 오해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박상도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젖은 냅킨을 내려다봤습니다. 더럽혀진 건 제 옷이 아니라 당신 자리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인 채 길을 터주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또 누군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아침 회의실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제 그 고깃집에서 진짜 사장 뺨을 때렸대. 그 여자가 본사 전무였대. 땡땡그룹 전략기획실.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상도는 출근길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일을 무마하기 위해 인사팀장을 불러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냥 오해라고 해. 술김에 일어난 일이라고. 괜히 밖으로 새면 회사 이미지 다 망가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서류와 태블릿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SN컴퍼니 내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이거 이렇게 갑자기? 감사 담당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지시입니다. 그 순간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갑질의 시간들이 드디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상도는 회의실 구석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술 냄새가 밴 듯했고 눈앞의 서류에는 협력업체 재평가 통보서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본사에서는 유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차분히 넘기며 한 장의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협력사 SN컴퍼니 내부 구조조정 및 대표 해임권. 그녀는 펜을 들어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결제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왔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뒤 직원 게시판에 공지가 올랐습니다. 공지 SN컴퍼니 경영진 교체 및 협력 재승인 예정. 직원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겠지.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지만 누군가에겐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새로운 회사의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셔츠, 조심스레 묶은 넥타이,
그리고 약간 떨리는 손끝.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젠 다시 시작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수 선배. 그건 바로 김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다시 같은 회사예요. 새 출발 축하드려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잘해봐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겪은 지난 시간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나는 본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협력사 구조조정 완료 보고서. 그 서류 위에는 그녀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회사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졌어요, 민수 씨. 점심 무렵 유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출근 어땠어요? 긴장했지만 괜찮아요. 김지영 씨도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의 목소리엔 이전엔 없던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당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유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회사 앞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노을빛이 번지는 도로 위 사람들은 335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첫 출근 기념 선물이에요. 민수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짝이는 명함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이 담긴 자리를 당당히 지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지켜줄 거예요. 그 말에 유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서히 밤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고 그 발걸음엔 이제 두려움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유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세상을 조금씩 밝히며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예식장 입구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민수 이유나 결혼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문 앞에는 그들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웃자. 거울 속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웨딩홀 안은 부드러운 음악과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전 직원이 된 김지영은 앞줄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선배,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정민수 군과 신부 이유나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커튼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베일 너머로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세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유나는 그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앉은 민수의 부모님은 눈물을 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진짜 행복하구나.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되어준 사람은 바로 제 아내 유나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지켜주며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겁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렸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식이 끝난 후 유나는 민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부터는 웃는 날만 만들어요. 두 사람은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고 하얀 꽃잎은 마치 축복처럼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모든 상처를 지나 진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소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유나는 아늑한 신혼집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유나가 커피를 내리고 민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햇살은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유나의 말에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엔 내가 사요. 두 사람은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땡땡그룹 협력사 인권 정책 강화로 업계 모범 사례 선정. 민수는 화면을 보다 말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당신 덕분이에요. 유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의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같이 바꾼 거예요. 한편 지방의 한 공장 구석. 박상도는 낡은 트럭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피로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어. 그의 입에서 힘없는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권위가 아니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본사에서는 김지영이 유나의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이번 프로젝트 일정 검토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김대리. 예전보다 훨씬 든든하네요.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선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그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부당한 일엔 침묵하지 마세요. 참는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후배들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고 민수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회식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의 용기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텔레비전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기 전 민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우리가 서로의 세상이야. 민수는 그 말에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행복하네요. 창밖의 불빛이 잔잔히 깜빡였고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사연의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